오늘 7월 25일 SSG 대 한화 경기 리뷰나 한번 해봅시다. 7월 25일 SSG 대 한화입니다. 0대4 패배죠. 예상 가능한 패배였어요. 이거 저번에도 봤습니다. 저번에 NC 경기였나? NC도 뭐 직전에 뭐 11회 연장 들어가서 투수 소모 엄청 했어요. 이 다음에 다음 경기 라일리 선수가 아마 7이닝 무실점 찍었던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나왔죠. 앤더슨 털 줄은 몰랐어요. 타팀 팬의 시선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키움 같은데 무슨 2점대 선발 투수가 한 명 있다 이러고 걔가 157을 던진대요 이러면은 우리가 걔랑 붙어서 털 수 있을까? 그런데 키움 팬들은 얘네 개 털린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도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리기는 하죠. 근데 뭐 졌어요. 우리 팀 팬은 예상하고 있었어. 그리고 앤더슨 선수의 문제도 있었고 저는 볼배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수수진 한번 살펴볼까요? 앤더슨 선수가 5이닝 4실점을 박았습니다. 이 자책이죠, 근데. 4실점을 한 거는 그럴 수 있는데 4실점을 했는데 자책점이 2점이라는 사실이 그 외국인 투수마저도 돕지 못한다는 현실이 사실 1회 1실점 했을 때 이때는 사실 한화가 아니라 앤더슨 선수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들은 포심을 준비하겠죠. 근데 포심을 연속 투구를 해줬어요. 뭐 이거를 대응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기는 합니다만은 포심을 연속 구사를 하고 이거 그대로 안타를 나왔다. 안타 허용을 했다. 앤더슨 공략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상대가 포심을 준비했는데 그걸 준비한 루틴대로 그대로 포심을 던져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오히려 커브 같은 거나 조금 구사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사실 앤더슨 선수의 투구가 뭐랄까요? 앤더슨 선수가 9이닝당 볼넷이 낮지 않습니까? 높지는 않지.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가 9이닝당 볼넷 비율이 2.51개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제구가 좋구나. 이게 아니라 밖에 던져도 배트를 끌어냅니다. 밖에 던지는 공들이 또는 밖에 구사하는 공들이 배트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자책이면 어디서 실책이 있었나요? 이지영 선수가 타격 방해에서 2사에서 출루하고 안타 2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배트를 끌어내는 건데 그 당연히 존 안에 들어가면은 상대가 대응을 하겠죠. 물론 SSG 타선은 그럼에도 대응을 못합니다만 다른 팀 타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팀 타선은 존 안에 들어오면은 포심 공략을 해요. 그리고 앤더슨 선수가 좌우가 아니라 약간 상하를 쓰는 선수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실제로 포심 구사하는 거를 보면은 포심은 하이존이에요. 스트라이크 존 높은 존이랑 그 위에 볼에다가 투구를 하고 그러니까 상대 타자들의 시선 쪽에 투구를 하고 거기서 배트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배트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나 킥 체인지업 이거는 하단에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심으로 눈을 높이고 커브랑 체인지업으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약간 조병현 선수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포심 구사한 거 보면은 포심을 그냥 존에다가 쑤셔 넣었죠. 그 다음에 약간 좌우를 구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좌우라기보다는 바깥쪽이겠죠. 바깥쪽 유도라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지영 선수의 볼배합에 대한 그게 이제 의문이 듭니다. 맨날 다른 투수인데 그 포수가 앉아있는 지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바깥쪽 유도를 하려고 해가지고 좌우 코너웍이 되는 선수가 아니라서 결국 반대 투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타를 허용했죠.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지금 올라왔지 않을까? 다시 보기 한번 보면은 최인호 선수 1회 최인호 선수 상대 할 때 그 이지영 선수가 앉아있는 위치 보면은 바깥쪽 유도거든요. 근데 앤더슨 선수가 높은 존 투구한 다음에 복판에 그냥 던졌어요. 복판 투구에서 삼진을 잡아내는 거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둘이 그 볼배합이 볼배합이 안 맞는구나. 둘 중 하나예요. 앤더슨 선수가 좌우 제구가 안 되던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던졌거나. 그래서 1회부터 뭔가 둘이서 삐걱대는 그런 느낌이 나왔었는데 저는 2회랑 3회에도 전부 다 약간 서로 삐걱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거는 둘째 치고 2실점은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회 실점, 1회 1실점, 그 다음에 3회 1실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야, 4회에 이사를 잡아놓고 뭐 주자 출루를 하기는 했는데 이원석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갔죠. 그래서 2사 1루였습니다. 근데 주자랑 싸움이었거든요. 이랬는데 포수가 타격 방해를 했어. 빼도 박도 못하는 타격 방해를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포수 타격 방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사 1, 2루가 되고 리베라토 선수를 만났죠. 안 그래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주작 깔린 상황에서 만나서 적시타 맞았죠. 그래서 적시타 맞았어. 이 뒤에 문현빈 선수도 적시타 치고 2연속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격 방해 때문에 이 실점을 추가로 했죠. 이게 아니었으면 6회까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6이닝 2실점 느낌 정도로 결국 이닝을 해줬을 것 같은데 이 과정 때문에 투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났다. 실점도 추가로 늘어났고 저는 앤더슨 선수와 이지영 선수의 배터리 조합이 매우 별로다. 이게 사실 이 배터리 조합만 매우 별로일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앤더슨 선수 안 그래도 멘탈 별로인데 이지영 선수가 멘탈 터뜨렸죠. 야, 금이야 오기야 키워내야 하는 금이야 오기야 달래줘야 하는 조용호 선수가 최선을 다하면서 파닥거리면서 포구하고 도루저지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서 멘탈을 어떻게든 케어해봐야 하는 투수였는데 반대로 멘탈 터뜨렸죠. 이 뒤에는 전영준 선수, 한두솔 선수, 그 다음에 박기호 선수까지 그냥 실질적 서렌 선언을 했습니다. 실질적 항복 선언. 오늘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는 비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진짜였다니까. 우리도 못 깬다는 얘기가 진짜였다니까요. 우리가 괜히 와이즈 선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영준 선수, 한두솔 선수, 박기호 선수를 냈는데 솔직히 전영준 선수랑 박기호 선수는 만족합니다. 근데 한두솔 선수는 좀 불안했다. 노시안 선수 타고도 사실 복판 포심이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잘 날아갔어. 그 다음에 최은성 선수 상대에도 포심이었는데 이것도 우익수 정면이었죠. 너무 타구가 쭉쭉 뻗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 두솔 선수가 그래도 이전에는 사실 제구 문제였잖아. 이거를 일단 승부를 하는 건 고무적이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투수진은 사실 총평 이 정도로만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사실 9이닝 이자 책임. 4실점 했는데 2실점은 포스타신. 이렇게 보면 현실이겠죠. 이게 현실이죠. 4대 0으로 졌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투수는 2점밖에 안 내줬어. 예, 니네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앤더슨 선수가 사실 뭐 앤더슨 선수나 그리고 화이트 선수나 뭐 이닝을 길게 못 먹어줘. 길게 못 먹어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야 이따구로 해주는데 이닝을 어떻게 먹어줘요. 뭐 이 다음엔 타선이죠. 예상했어. 이것도 예상하긴 했어. 영득점 예상하긴 했다. 그래서 뭐 그래 니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안 그래도 한윤섬 선수 이탈했는데 뭘 해주겠어. 그거 넘어갔으면 오늘 몰랐다. 파홈 나오는 것도 사실 고마운 부분이긴 합니다. 파홈이라도 나오는 게 참 고맙다. 저는 일단 최지훈 선수를 1번에 내고 이번에 최준호 선수를 계속 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선수를 써요? 없어서요. 진짜 없어. 출루율도 안 좋고 장타율도 꽝이던. 출루율은 괜찮지 않나? 출루율은 3할 4푼 1리입니다. 출루율은 좋다로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컨택이 안 되는데 출루율도 떨어지는 거지 그냥. 최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안타를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안타 한 개, 혹은 볼넷 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꽤 장기적으로, 꽤 긴 기간? 한 10일 정도? 그렇게 보면은 타율은 2할 6푼에서 2할 6푼 8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루율이 3할 2푼 6리에서 3할 2푼 9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유지야. 근데 이게 1번에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1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니까 이 스탯이 1번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위 타순에 나와야 되는 얘기지. 하위 타순에서 이렇게 한다면 뭐 무난하다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9번, 그래서 최지훈 선수를 9번에 배치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9번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뭐 출루 한 번, 그 다음에 도루해서 2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1에서 3번 뭐 적시타를 하던 해결을 하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삼진 2개 당하는 거랑 안타 하나씩 출루하는 거 보면은 1번에 맞는 게 아니에요. 1번은 맞지 않는 옷이다. 오명준 선수를 2번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바깥쪽에 스윙하는 거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 최준호 선수를 2번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똑같죠? 제가 맨날 계속 얘기했던 거 컨택이 안 된다고 조난 컨택이 안 돼요. 그런 선수를 2번에다 배치를 하면은 어떻게 해? 준우 선수는 조난 컨택이 안 돼요. 제가 어디지? 카페 같은 데는 올려봤을 텐데 지금 최정 선수가 극도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최준우 선수의 조난 컨택이 낮아요. 그니까 극도로 부진한다는 얘기를 듣는 최정 선수보다 최준우 선수의 조난 컨택 비율이 낮다고. 그거를 이번에 배치하면 안 되잖아. 이걸 이번에 배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우 선수는 컨택이 안 된다는 점이 결국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장점이던 선구안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점만 생기고 장점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와버렸죠. 그럼에도 낼 선수가 없어서 이번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맞을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준우 선수는 그랬습니다. 최정 선수 뭐라도 고무적으로 얘기할 게 있긴 해요. 뭐 파울 홈런 생성한 다음에 바깥쪽 존에 커트를 어느 정도 해내고 있다. 파울 생성이랑 컨택을 뭐 해주고는 있어요. 이전에는 아예 안 됐다 이건 맞아. 그래서 한 타구도를 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야? 타구도로 나오는 게 어디야? 야, 이전에는 컨택 자체도 안 됐어요. 맨날 헛스윙 삼진 나오다가 헛스윙 삼진만 나오다가 결국 이제 파울 홈런 나오잖아요. 뭔가 발전이라도 하고 있어요. 뭔가 내용적인 측면이라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천재는 천재긴 해. 스트라이드가 짧아진 그 상황에서 바깥쪽 컨택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최정 선수가 뭔가 내용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결과로가 안 나올 뿐이지. 근데 여기서 멈출까봐 불안하기는 해요.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고명준 아닌가요? 그러게요. 최명준. 그래서 명준 선수래. 명준 선수 얘기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불렀잖아. 최정 선수는 이랬습니다. 내용 도루, 타구 도루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에레디아 선수. 사람 보존의 법칙. 유일한 사람 보존의 법칙. 이게 에레디아 선수한테 성립이 됐다. 사람이 없어지면 유일한 사람이 바뀝니다. 맞아. 저 얘기가 맞아. 사실상 4안타였어요. 근데 황영무 선수가 들어막았어. 2안타 훔쳐감. 그래서 중간에 폭투 나오고 2루 출루했는데 황영무 선수 보고 뭐라 하던데요. 그래서 폭투로 2루 출루했는데 에레디아 선수가 황영무 선수 보고 뭐라 하던데 중간에. 그래서 반등 성공했다. 재계약 행동? 실직 위기에서 재계약 행동 중. 이대로 가면 삭감하고 재계약할 수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님. 삭감 재계약도 아직 아니다. 더 잘해요. 더 잘해야 돼. 에레디아 선수는 2안타 쳤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었죠.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쳤는데 최정 선수가 홈에서 태그아웃 당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리베라토 선수가 잘 던졌던 걸로. 좋은 송구를 보여줬다. 뭐였더라? 최정 선수가 슬라이딩 못했다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슬라이딩 하면은 최재현 선수랑 발목 맞대면서 둘 다 다쳤을 거예요. 슬라이딩을 했으면 안 됐어 애초에 거기서. 그렇게 달렸어야 했어요. 달리는 게 맞았어. 러닝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투아웃에는 돌리는 게 맞고 슬라이딩을 했었는데 최지원 선수 포구 위치랑 최정 선수가 슬라이딩 하는 타이밍에서 슬라이딩을 못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위치랑 최지원 선수랑 겹쳐서 그렇게 슬라이딩 했으면 둘 다 다쳤을 거예요. 리베라토 선수가 매우 좋은 선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명준 선수. 스트라이크 존이 부서진 것 같은데? 몸쪽 존을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안타 하나를 치기는 했는데, 잘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쪽 공에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는가, 대응을 잘 하는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쪽 존을 참는 것도 아니고, 뭘 노리는 걸까 싶기는 해요. 무너진 게 아니라 원래 존이라는 게 없었다. 6월엔 있었어요. 6월엔 있었어. 근데 그 1개월 만에 존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결국 유인구 속고 몸쪽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바라보는데 몸쪽 공 대응은 했어요. 그 안타 출루를 대응을 했잖아. 그래서 어떤 노림수를 갖고 들어갈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에 배치될 만한 선수가 아닌데 지금 조금 더 내려줬어야 했는데 내려줘야 하는데 내려줄 공간이 없다. 이 다음에는 안상현 선수였죠. 그래도 투구수 소모는 해줬어요. 투구수 소모는 해줬고 중간에 와이스 선수 제구 흔들리면서 볼넷 출루를 해주기는 했는데 결국 유인구에 속는 거를 단점을 아직은 보완하지 못한다. 보완이 어렵다. 물론 와이즈 선수가 스위퍼 같은 변화구 계열이 변화구 자체가 무브먼트가 좋은 편이에요. 무브먼트가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현 선수가 바깥쪽 흘러나가는 공이나 떨어지는 공, 그 다음에 바깥쪽 흘러나가는 공, 대처가 잘 안 돼요. 첫 타석은 풀카운트 삼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석은 3구 삼진이었나? 그랬을 건데, 이 다음엔 볼넷 출루하고, 그 다음엔 좌익수 뜬 공이었어요. 마지막 타자였을걸? 3구 삼진은 삼진을 두 번을 안 당했는데 기억이 맞다면 그래도 수비력이 괜찮아서 지켜볼 만하죠. 예, 그것도 맞아요. 수비가 되기 때문에 계속 기용을 하는데 유격 땜빵 고려하면 잘해주고 있어요. 타선이 정상이라면 저는 8번 정도에 배치를 해서 투구수 소모를 생각하고는 싶어요. 투구수 소모를 하면서 가끔씩 출루. 이 다음에는 이지영 선수였죠. 기용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기용할까? 뭘 보고 기용할까? 일단 공격은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해.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비가 되는가? 이것도 안 됐어요. 오늘 못함. 그 다음에 뭐 볼배함 얘기는 거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수가 안 되는 포수를 왜 쓰는 걸까? 이럴 이런 선수를 보자고 율리아 선수를 내렸을까? 그냥 유망주나 키웁시다. 뭘 포수는 경기 운영이 중요해서 그것도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지영 선수가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된다면 차라리 유망주를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 수비 좋은데 왜 내려요?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이해가 안 돼. 왜 내렸지?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얼라드를 잊지 못하는 듯요. 고영호는 그럼 경험이 많았을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기용이다. 이 다음에는 준재 선수였죠. 준재 선수는 24년 돌아올래 말래 오늘 약간 보여준 것 같은데. 오늘 살짝 보여줬어요. 물론 기습번트가 있긴 했다. 기습번트 출루가 있기는 했는데 이전에 첫 타석에서 사실 정말 잘 쳤거든요. 정말 잘 밀어쳤는데 하필 3루 정면이었어. 정면 직선타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아쉽더라. 그래서 뭔가 몸쪽이랑 바깥쪽 대응을 조금씩 해나가고는 있어요. 대응을 약간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어. 물론 어제는 루킹 3구 삼진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재 선수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얘가 슬럼프에서 물론 아직 부활도 안 했죠. 부활할 수도 있는 과정까지 올라오는 이 기간을 전부 다 낭비해버린 게 너무 슬픕니다. 왜 1군에서 이거를 했는지 모르겠어. 슬럼프 기간인데 왜 1군에서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랬고 석정호 선수의 경우에는 아예 그거를 대처를 못했죠. 변화구 대처가 아예 안 됐죠. 그러니까 S급, A 플에서 S급 상당히 뛰어난 변화구를 맞이하면은 그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구 대처를 많이 못하고 있다. 이거 이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이런 변화구 대처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약간 퓨처스에만 머물렀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뛰어난 변화구를 구사하는 선수를 많이 못 만난 경험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퓨처스에서 뛰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첫 시즌이거든요. 1군 첫 시즌이야. 그래서 경험적인, 안 만나봤으니까 대응 자체를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2에서 3년 정도 2에서 3년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27, 28? 한 28까지 경험치 먹여볼 만할 것 같아.
28에 터진다면은 29, 30, 31, 32, 33, 5년 정도는 주전 이상으로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정호 선수를 조금 더 키워보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대타로는 오태곤 선수가 나왔습니다. 왜 나온진 모르겠어요. 왜 나왔을까? 왜 오태곤이었을까? 차라리 김성욱 선수나 박지환 선수나 써보지. 그래서 그냥 떨공삼 당했어요. 야수 총평 정말 못한다. 그리고 미래도 못 잡아. 미래도 못 잡고 현재도 이렇음. 과거의 영광에만 묻혀있는.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그냥 오늘 경기 리뷰는 사실 이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